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Private Foundation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개인 자선기관 정도가 될 텐데요. 본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자선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결국은 자선기관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선기관을 활용한 소득세 플래닝에는요. 가장 단순한 것은 물론 교회나 고아원, 학교 등에 직접 기부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건 너무 단순하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논외로 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Charitable Trust를 세우거나 아니면 Charitable Company를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Charitable Trust에 대해서는 CRT 그리고 CLT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에 대해 각각의 장점, 뭐 언제 누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Charitable Company를 세우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Private Foundation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회사를 세워서 자선 목적의 회사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잘 알려진 것이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다, 뭐 포드 재단이다, 디즈니 파운데이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거부들만 이런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 뭐냐? 첫째, 나와 내 가족의 자선단체입니다. 내가 돈을 넣고요. 물론 타인으로부터 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 기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와 같이 받은 자금을 가지고 첫째, 자선 목적으로 내가 쓰거나 아니면 이 파운데이션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나 투자 활동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선 목적으로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 교회, 뭐 학교, 박물관, 고아원 등 자선기관에 바로 직접 기부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내가 그와 같은 사업을 직접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직접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체적인 어떤 비즈니스와 투자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병원, 박물관, 학교, 종교기관 등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활동으로는 어떤 passive investment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수동적인 투자 소득, 말하자면 이자, 배당, 로열티,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투자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다만 이제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동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활동을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왜 하느냐, 그리고 어떤 장점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나의 자선 목적을 실현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을 벌게 되면 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최대 50%그 이상까지도 세금을 내죠.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는 것보다 내 의지에 따라 훨씬 더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 소득의 어떤 활용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단순히 내가 어떤 타인, 자선기관에 기부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회사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자선 프로그램, 즉 내 의지에 따른 자선의 목적을 실천하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주변의 이들에게 직접 기부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요, 내가 실제 병원, 학교, 박물관 등과 같은 자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는 이거를 뭐 패밀리 레거시라고 부를 텐데요. 가족의 유산을 남긴다라고 하겠죠. 꼭 재정적인 자산을 남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이름, 명예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될 텐데요. 트러스트의 경우는 당대에 끝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은요, 회사의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 구조는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비용의 공제입니다.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관리비라던가요, 아니면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 그리고 또 은행 비용, 뭐 기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그런 비용들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의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도 이 파운데이션의 운영에 필요한 임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일정 부분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여기 추가로요, 어떤 자선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비즈니스 트립을 간다거나 했을 때에는 여행비, 식비 등도 역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동적인 그런 운영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혜택은요. 내 본인, 가족, 자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석했을 때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본인 자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증여상속세 부담도 없이 그 영향력을 계속 다음 세대에서 이어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특히 급여 생활자들, 고임금의 어떤 급여 생활자들이 뭐 자식들에게 물려줄 비즈니스가 없다고 고민이 되거나 또는 현재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 급여 생활이다 보니까 뾰족한 수가 없네 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세금 혜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로 기부금 자체를 말하죠. 내 파운데이션에 넣는 금액은요, 당연히 당해에 세금 공제를 받게 되고요. 최종적인 그 자선기관에 당장 옮겨지지 않더라도 내 파운데이션에 옮긴 금액만큼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바로 당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면세 기관이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투자 또는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소득은요, 비과세되거나 아니면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자선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 다 내고 남는 돈을 자선 활동에 쓰는 것보다는 지금 파운데이션에 옮겨서 여기서 키워가면 커나가는 금액 역시도 비과세가 되니까 투자금 역시도 더 비과세로 훨씬 크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지켜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셀프 딜링의 금지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비즈니스를 또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비즈니스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내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내 물건을 판다거나 아무튼 나의 경제 활동과 연관된 어떤 상대방으로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비즈니스, 나의 비즈니스를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으로 기부함으로써 기부금 공제를 먼저 받고 그리고 또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으로 옮겨진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나의 다른 일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뭐 말하자면 내 다른 비즈니스로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 옮겨진 비즈니스의 자산을 빼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앞서 가족 등을 운영진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역시 과도한 혜택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년 5% 이상의 파운데이션 자산을 기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운영비라던가 이 일정 소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낮은 수준의 세금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이 5% 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년 반드시 기부해야 되는 금액은 또 그만큼 낮아질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에 예외로 어떤 무언가 큰 자선 활동을 위해서 내가 축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5%이 디스트리뷰션 룰에서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두에게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줄여서 가족들에게 최대치를 남기고 싶다라는 것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오늘의 주제가 딱 들어맞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내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또한 지금 현재 이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세금을 줄이고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어떤 금액이든 그 금액이 많건 적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앞서 얘기한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봤을 때 충분히 고려할 만한 어떤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다 하겠고요. 나의 레거시를 만들어서 내 뜻에 맞는 자선 활동을 대대손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재 부담하는 세금도 줄이고 또 이러한 자선 목적에 맞는 자금의 확보도 비과세로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요. 또한 자식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합법적인 컴펜세이션 혜택 그리고 여행 경비, 비즈니스 비용에 대한 공제와 같은 그런 구조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나의 영향력이 사후에도 증여 상속세 없이 계속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점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기부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내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